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나왔던 김민철입니다. 제가 원고 씨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아마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쓴 원고를 요약해가지고 발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여기서 PPT를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림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원고를 읽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본 발제는 한국 창작 음악의 시작에서 한국 작곡가 학회의 결성까지 한국 창작 음악사를 개관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이라고 하지만 한국 창작 음악사와 관련된 그 질문에 답을 구하거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본회의 관점은 크게 새로운 장르의 탄생과 그것을 시작 및 개척한 작곡가에 맞추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키워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음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과 양식으로 작곡된 최초의 창작 음악은 대한제국 애국가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며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 국가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작곡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독일인 프란츠 리케르트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작곡을 우리나라 작곡가가 아닌 외국인이 했다는 것은 지금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서양식의 노래를 작곡할 한국의 작곡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 작곡가는 언제 탄생되었고 그들은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작곡을 배웠고 어떤 곡을 작곡을 했을까? 한국 작곡가의 탄생 및 한국 창작 음악의 시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음악은 1905년 김인식이 작곡 발표한 학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 창작음악 제1호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창작음악의 역사는 1905년 김인식에 의하여 학도가라는 창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인식에 이어 창작음악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사람은 이상준입니다. 이상준은 1913년 풍금독습 중동창가집을 통하여 30여 편의 창작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신 이름으로 품창한 각종 창가집을 통하여 70여 편의 창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에케르트로부터 음악을 배운 양학대 출신의 정사인은 1916년 추색이라는 창가를 1916년에는 신미녀 일명 태평가라고 하는데요. 리리아를 1920년경에는 관악곡 추풍과 물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색은 1916년 홍석 창가집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곡이 사양가라는 제목의 김일성이 작곡한 부의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는 다르지만 곡은 똑같은 곡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구영이 있습니다. 양학대 출신의 배구영은 양학대 시절부터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학대 시절에 작곡한 곡은 한 편도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구영의 작품 중 그 몇 면을 다소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곡은 1918년에 작곡 연주한 동영 행진곡이 있습니다. 배구영은 이외에도 연도 이상의 행진곡을 발표하였고 1920년대에는 여러 편의 자작곡 창가집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작곡의 역사는 이 네 사람 위에 개척이 되었으며 모두 창간을 작곡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 동요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창작 동요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작 음악이 탄생되었습니다. 조선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창작 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양을 심어주고 정서를 함양시켜주는 동시에 노래를 통해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심어주자는 일종의 자생적 민족 문화운동 일환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1923년 방정환을 중심으로 조직한 색동회가 주도를 하였고 음악가로는 정순철과 임국영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3년부터 아동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창작 동요를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호는 1923년 9월에 발표한 정수철 작곡의 형제별이고, 이어 1924년 2월에 윤병 작곡의 고드름과 설날이, 1924년 3월에는 정순철 작곡의 까치아가, 1924년 11월에는 윤경 작곡의 반달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윤공경은 최초의 개인 작곡집자 동요집인 반달을 발간하였습니다. 창작 동요는 1923년부터 시작하였고, 발표 순으로 보면 형제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동요계에서는 반달이 발표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애창이 되었고, 또 한국 창작 동요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역사성과 상징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이 곡을 최초의 창작 동요로, 그리고 반달이 발표된 1924년을 창작 동요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자가 들어가는 해에 이 동요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색동의 회원은 아니지만 흥남파도 동요를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5년 자장가를 시작으로 1929년에는 고향의 봄동 25편의 창작 동요가 수록된 조선 동요 백곡진치 1집을 비롯하여 모두 100여 편의 창작 동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박태준, 이흥별, 김성태, 박태현, 이일래, 강신명, 안경, 권태호, 김대현, 김성호 등도 창작 동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작 동요를 논하는 데 있어 한 가지 간과되어져서는 안 될 것은 프롤레타리아 동요운동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동요운동이란 동요를 통하여 계급의식을 심어주자는 목적으로 전개된 일종의 노래운동으로 1925년 8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이른바 카프가 결성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프롤레타리아 동요만 하더라도 수십 편에 달하며 발굴된 것보다 발굴이 안 된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동요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창작 음악사 연구에 있어서 아직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창작 동요 연구의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는 천도교와의 관계입니다. 창작 동요를 연구하다 보면 천도교와의 관계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의외로 색동회의 주역인 밤정환과 정순철 등이 천도교도였고, 초기 동요운동을 이끈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가 천도교에서 발생한 것이고, 천도교 소년회가 동요 보급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많은 동요회 행사가 천도교당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천도교의 인대천 사상과 어린이 중시 사상이 동요를 낳게 한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하자면 우리나라 동요는 천도교에 의해 발행이 되었고 기독교에 의해 부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후속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작 예술가곡의 탄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곡은 1920년대 개청 및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가곡은 흥남파의 봉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 봉선화는 자작 단편 소설집 천연의 서두에 예수라는 제목의 기악곡을 발표하였는데 1925년경 김영준, 이 피아니스트 김어버섯의 부친이 되시는 분입니다. 김영준이 이 곡에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고 있지만 화창한 봄바람에 한국의 민족들이 다시 회상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이름의 가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흥남파가 봉선화를 작곡한 것이 아니라 기악곡으로 만들어진 것을 김영준 선생의 가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봉선화는 1926년 흥남파가 편찬한 세계 명작 가곡 선정을 통해 발표되었고 해방 후 당시의 국어맞춤법에 따라 본명이 봉숭아로 바뀌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1927년 박태준은 가곡집 부 박태준, 여기 스프린트가 나오는데요. 박태준 가곡집이나 박태준 작곡집입니다. 박태준 작곡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가곡집을 발행한 첫 번째 예속하며 이를 통하여 사후, 일명 동고생각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창작 가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태준의 가곡은
후에 월북을 한 윤복진의 시를 가사로 한 것이마나 가사를 전부 바꿔야만 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의 가곡에 비해 박태준 선생의 가곡이 덜 알려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부 가사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29년에는 안경이 한때 널리 예찬되었던 그리움 강담 등을 시작으로 동시대의 작곡가 중에는 가장 많은 가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월북 작곡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1988년 희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북한에 이제 그 삼전 관현악단이 와가지고 그 공연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평에서 공연을 할 때 그쪽에서 이제 개몽가요라고 해가지고 부른 곡이 있는데 안경이 장변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장변은 우리가 다 잘 모르는 곡인데 6.25 전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해방 이후에 6.25 전후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근데 안경 선생이 이제 월북을 해가지고 금지가 되었다가 쭉 안 불리다가 우리는 북한에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어 현재명은 남을 피하는 처녀 등 14편의 가곡을 모아 1931년 현재명 작곡집 제1집을 1933년에 현재명 작곡집 제2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현재명 작곡집 제1집은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당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1930년대 최동선과 김동진에 의해 통절가곡이 개척이 되었고 김세영에 의해 영가곡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최동선의 고향과 김동진의 가곡파는 우리나라에서 통절가곡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입니다. 모두 1933년에 작곡이 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향의 작곡자인 최동선은 1937년 최동선 복창곡집이라는 제목의 가곡집을 발표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월북 문인인 정지용의 시를 가사로 한 것으로 금지가 되어 또 이거 역시 금지가 되어 전부 가사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향이라는 노래가 정지용 작사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하목 작사의 망향 그리고 또 똑같은 노래가 윤상 작사의 조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1973년 김동진은 가곡파 후편을 발표하였는데 전편이 작곡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되었다는 직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김세영은 미국 유학 중에 1932년 영어시를 가사로 한 영가곡 더럼 웨이를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년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먼 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영가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34년 이응열 작곡집이라는 가곡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서양 작사의 바울보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서양 역시 월북을 하여 이 노래가 금지가 될 뻔했지만은 작사자 이름을 이서양이 아니라 이제 이응열로 하여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지금도 수정이 되지 않은 채 이응열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 기악곡의 탄생과 작곡 전공자의 등장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창작 기악곡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초적인 목록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고 많은 악보가 분출이 되었고 또한 인쇄된 악보집으로 출판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창작 기악곡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기악곡은 앞에서 언급한 배고영이 1918년에 작곡한 동형 희귀곡입니다. 그리고 이어 정사인이 1920년경 만화곡 작품과 돌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 기악곡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사람은 홍남판입니다. 홍남판은 1920년 자신의 자작 답변 소설집 청년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기악곡 예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작자 자신의 첫 번째 창작 기악곡인 동시에 최초의 가곡인 봉숭아의 원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남판은 1927년, 작곡은 1924년에 했는데요. 그렇죠. 1927년 바이올린 독주곡 예수의 조선, 그 다음에 동양풍의 무도를 또 자신의 연주로 발표를 했고 1931년에는 또 다른 바이올린 독주곡 하야의 성분, 로만스, 라단적 가본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창작 관현악곡인 관현악조곡과 1939년 독창이 붙은 관현악곡인 나그네의 마음을 발표했습니다. 남타의 뒤를 이어서 1936년 김재훈이라고 분인데요. 김재훈은 바이올린 곡집을 기록하고 니콜라이 킴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요. 1938년 6월 14일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6월 14일 강동민은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시인음악회 때 자작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안익태 선생의 합창과 관현악으로 구성된 한국 환상곡을 작곡자의 지휘로 아일랜드 국립교향악단을 통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는 큰 관현악과 혼성 합창을 위한 교향적 환상곡 만주를 작곡 발표하였습니다. 193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작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조선 창작 발표 대음악제라는 이름으로 동아일보사가 주최하였는데 이 음악제는 한국 창작 방향수립과 창작의 중요성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또 이를 통하여 많은 창작 대학곡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1940년에는 만주국의 신경교향악단에 의해 김동진의 계략가 만다가 1941년에는 김동진의 관현악곡 양산도와 김성태의 한국선율에 의한 카프레치오가 초연되었습니다. 이들의 곡은 모두 한국의 전래적인 선율을 사용하여 서양식의 관현악곡을 만든 것이 특징인데 작품의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 한국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작 기악곡은 국내에서 작곡을 전공한 김세영, 김성태, 김순애, 김순남, 이건호 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작곡을 전공한 사람은 김세형입니다. 1928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 챔버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어 1934년 웨스턴 대학원 작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으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인 1931년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교향곡에 해당하는 교향곡 제1번을 발표하였고 193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시인은 오델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8년에는 동경에서 개인 작품 발표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화여자 전문학교 작곡전공 교수로 후임하였습니다. 그다음 또 김성태 선생님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의 동경고등음악학원 현재 부니다치 음악대학인데요. 여기서 작곡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학적인 1937년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이삼성 인덴션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936년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작곡 전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긴 첫 번째 작곡 전공이었고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유일한 작곡 전공이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던 김순애 선생이 작곡가로 접근을 하여 1941년 졸업을 하였습니다. 김순애는 국내의 작곡가에서 졸업한 첫 번째 작곡가이자 첫 번째 여성 작곡가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1918년 임배사라는 분이 이제 성악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곡을 발표한 금주가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분은 작곡가로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순애 선생은 1941년 졸업 연주에서 바이올린 소나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순남은 1938년 일본의 동경 고등음악학원 작곡부에 입학하여 1939년 11월까지 작곡을 전공하였고 이후 동경 제국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일본 현대 작곡가 동맹 창립 10주년 기념 작곡 발표회에서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을 발표하였고 이후 피아노 트리오 결혼 등을 발표하였고 귀국하여 1943년 제1회 작곡 발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38년 일본의 동경 고등음악학원에 작곡부에서 입학하여
공부를 하다가 1939년 동경 제국음악학교에서 옮겨 바이올린을 전공하였습니다. 1940년 제9회 전일본 콩쿠르 작곡부에서 바이올린 주곡등으로 1등 없는 2등으로 입상을 하였고 1942년에는 요미우리 신문사와 동부영화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교향악 현상 모집에서 교향시 청년으로 2위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통 보면 피아노 연구한 사람이 작곡으로 옮긴다거나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이 작곡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특히 작곡을 전공하다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김승남과 여기 이건우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승남의 피아노 협주곡은 이제 미완성 벤치에도 이제 발굴이 됐고요. 이건우 곡은 북한에도 없어요. 북한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북한에도 없고 그다음에 일본 그 요미우리 신문사하고 여러 군데 이제 알아봤더니 여기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우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건우 선생님 이 곡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깝게 이거는 뭐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나오영 선생은 1940년에서 43년까지 일본 제국고등학 음악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현악 합주를 위한 합주 협주곡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작곡 전공자들은 조선음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창작음악의 수준을 근현대적 기법으로까지 확대시켰고 국악과의 조화를 꾀하기 시작하였고 또 피아노곡 등 독주곡에서 현악사중주 등 앙상블곡 그리고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 기악곡을 만들면서 한국의 작곡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40여 년 이래 작곡된 기악곡들은 대부분 한 차례 연주로 끝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악보도 전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면면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홍남파의 선생의 바이올린 곡과 그 다음에 안희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 그리고 임세대 선생의 한국 서민에 의한 카프리치오 등이 가끔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해방 이전에 탄생된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에 탄생된 음악 장르는 창작국악과 창작가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가와 항일가요와 함께 신일가요도 등장하였습니다. 창작국악은 김규 선생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창작국악은 1939년 유황직의 신곡 공모에서 방송된 황하만년 주곡입니다. 이후 김규 선생은 여러 편의 창작국악을 발표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광복군가와 항일가요가 등장하여 현시대를 흥미하였습니다. 광복군가는 한유한이 주도를 하였고 항일가요는 정율성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모두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면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안기영 선생이 국내에서 41년 훈집학시 41년 겨루중년 43년 은하서 중에 창작 가극을 발표하여 중보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뭐 몇백 회의 연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호세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향토가옥이라고 나중에 향토가옥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악평론가 박영호 선생이 거기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박영호 선생이 원래 성악가였었어요. 노래 못하는 성악가였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연주에서 주로 소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쓰고 있지. 이걸 나중에 향토가옥이라고 명명하면서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방 이후의 작곡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과 함께 맨 먼저 등장한 것은 해방가요입니다. 해방가요란 말 그대로 해방의 국주가 종독립의 감격, 광복의 환희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게 만든 노래입니다. 수많은 해방가요가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성태의 등기고 김수남의 해방의 노래, 이건우의 여백의 노래가 애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가요는 점차 갈등과 대립의 노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 해방을 선동하는 특징의 노래로 변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가요는 해방 공간과 좌우의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시대가 변하자 점차 잊혀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해방가요를 작곡한 안기영, 김승남, 이건우, 정정균 등은 월북을 하였기 때문에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의 노래는 전부 금지가 되어 부를 수도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방가요는 북한에서도 금지가 되어 역사의 보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북한에서 못 불리게 됐느냐라는 것을 일단 나중에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연습을 하면 딱 30분 딱 끝났는데 이상하게 저기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그냥 나가는 말이지. 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한국 작곡가 협회의 탄생 이전까지 한국 작곡계의 흐름을 고쳐내 배운 분들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창작음악의 역사는 1905년 김인식 작곡가 우파는 창가로부터 시작한다. 둘째, 한국의 창작음악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전문음악 교육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이 되었다. 셋째, 작곡을 전공하지 않은 작곡가들을 위해 창가동요, 외술가곡 등이 개척이 되었고 창작기악곡도 작곡이 되었다. 그냥 무에서 그냥 창작한 것 같아요. 넷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작곡을 전공한 사람은 김세영이고 28년부터 30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국내에서는 36년 이화여대 전문학교와 처음으로 작곡 전공을 개설하였고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유일한 작곡 전공이었습니다. 남자는 46년 서울대학교 전문부에서 작곡과를 설치함으로써 국내에서 작곡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4년제 작곡과 졸업생은 1950년에 가서야 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창작음악의 장르는 해방 이전에 거의 개척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보다는 새로운 기법의 수용과 작품의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곱째, 한국 창작음악의 레퍼런스는 서양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이었으며 선배들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창작기악곡은 별로 전해오고 있지 않으며 작품 목록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면면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홉째, 해방 이전에는 조선 총독부의 금주곡 정책,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주곡 정책으로 말미암아 금지가 되거나 가사가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왜곡되거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독립공과 프로레타리아의 동요, 해방가요 등과 같은 많은 작품이 역사에 편입되지 못한 채 역사의 보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째, 해방 이전 지금의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구소련의 연해주 지역, 일본,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했던 작곡가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무기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이고 현재의 기록은 미래에 연구될 역사의 사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은 후배 작곡가들의 레퍼런스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역사는 기록된 자가 승자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드는 것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한 자가 승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 창작곡 목록이 정리가 되고 또 한국 작곡가 협회 40년사, 한국 창작 음악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모두 역사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